산에서의 어둠은 일찍 찾아오고 그 어느 때보다 짙게 들이웁니다. 이럴 때 한 줄기 빛이 주는 위안은 생각 이상인데요. 어둠 속을 이동해야 하는 모든 아웃도어 활동에 있어서의 필수 장비, 헤드램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에 빠지다의 코너 속 코너, 기어에 빠지다, 야무진, 똑띠진입니다. 기어에 빠지다는 제가 그동안 산행이나 트레일 러닝을 하면서 경험했던 기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또 알려드리고 슬기로운 아웃도어 라이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인데요. 오늘 기어에 빠지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질문 주셨던 헤드램프 준비했습니다. 제 일출 영상 같은 거 보시고 빛이 굉장히 밝은데 저 램프는 뭔가요? 혹은 일출 산행이나 아니면 야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헤드랜턴을 구입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그동안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영상 속에 사용한 것은 이거입니다. 면 루멘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글을 달아드리곤 했는데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준비하게 됐고요. 산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헤드랜턴의 선택 기준이나 어떤 방법들 혹은 어떤 브랜드를 픽해야 할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세요. 물론 지금 시중에 정말 많은 브랜드와 정말 많은 모델의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그동안 몇 년간 사용했던 일출 산행, 야등, 종주 산행 혹은 울트라 트레일 러닝 때 실질적으로 착용하고 경험했던 제품들, 이른바 헤드램프의 최강자, 헤드램프의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세 가지 브랜드의 제품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프랑스의 패츠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블랙 다이아몬드,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의 또 세계적인 기업이죠. LED의 세계적인 기업인데 레드랜서 제품을 준비를 했고,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들은 모두 다 내돈내산이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제품들이 있으나 저는 제 경험을 토대로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 최강자 3대장 이 세 가지 제품을 준비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외에 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제품들, 나는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법 좋아요, 이런 제품들은 댓글로 정보 공유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헤드랜턴, 헤드램프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당연히 어둠을 얼마만큼 밝혀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밝기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머리 위에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착용감이랄지 아니면 무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구성이나 가성비 부분을 또 고려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종주 산행을 갔을 때예요. 종주 산행을 갔을 때인데 모르고 제가 최대 밝기로 아침에 일출 산행을 간 거예요. 가는데 이게 대부분 최대 밝기로 가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한 2-3시간이면은 그 빛이 굉장히 약해져요. 뭔가 눈앞이 너무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다가 어쨌든 일출을 하는 걸 보고 계속해서 이제 능선 산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행이 더뎌진 거예요. 어느덧 해가 뉘역뉘역 지고 있고 갑자기 막 비가 오고 있고 날은 어두워지지. 근데 랜턴은 이미 꺼져 있지. 핸드폰을 봤더니 핸드폰 배터리도 부족하지. 제가 그때는 경험이 부족할 때여서 그런 보조 배터리 준비도 안 했고 이 서브 헤드 랜턴도 준비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때 막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제가 초창기에 그런 실수를 해서 그 이후부터는 없는 것보단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메인 램프와 서버 램프를 꼭 준비해 다니고 있고요. 보조 배터리도 정말 여유 있게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 이후에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아주 준비된 마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산행 열풍이 불면서 많은 초보분들도 계시고 야간 산행이나 혹은 일출 산행을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 챙겨야지 했는데 깜빡 잊고 준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저희 일행 중에도 아침에 만났는데 나 랜턴 안 갖고 왔어 이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은 이제 여분으로 있는 분들이 나눠주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과 붙어서 가거나 그렇게 가긴 하지만 굉장히 어둠 속에서 많은 체력을 오히려 신경을 쓰기 때문에 소모할 수도 있어서 이런 램프는 배낭 안에 꼭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제품은요, 바로 이겁니다. 페츠의 액티코어. 액티코어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450 루멘이에요. 무게가 75g 정도로 굉장히 경량이고 컴팩트하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빛의 도달 거리가 9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풀파워, 최대 파워에서는 2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예요. 제가 이 최대 파워로, 그러니까 중간 파워로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최대 파워로 가면서 왜 이렇게 빛이 2시간 후에 어둡지? 이렇게 생각했던 제 초창기에 그런 실수를 했던 경험이 생각나는 제품인데 중간 파워인 경우에는 100루멘으로 지속이 되게 되고 이 빛의 도달 거리가 한 45m 정도 지속이 됩니다. 한 100루멘 정도로도 천천히 산행할 때는 사실 무리는 없어요. 무리는 없는데 제 경우에는 밝은 게 좋긴 하더라고요. 약간 어둠 속에서 광명을 찾은 느낌이랄까? 물론 반대편에서 운행하시는 분들과 마주치는 경우에는 빛이 너무 밝으면 실례가 될 수 있죠. 그럴 때는 저는 이 각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잠시 이렇게 손으로 가리거나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하이빔을 켰을 때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자동 조절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일출 산행의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마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밝게, 내가 편안하게, 내가 위험하지 않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츠 제품 액티코어 제품을 저는 처음에 사용을 했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열어볼게요. 안에 보면 이 코어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여기에 직접 꽂아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충전 시간은 한 3시간 정도면 완충이 되고요. 이게 낮은 온도에서도 기능이 떨어지는 것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충전으로 제법 오랫동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 풀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를 잡아당기면 딱 보이시죠? AA 전지 3개와 호환이 됩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분으로 배터리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준비해서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드리고 저는 이 제품을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페츠의 이 밴드 같은 경우에도 가시성이 좋게끔 야광으로 돼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이게 빛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하는 제품이 바로 페츠의 티카입니다. 베스트셀러 모델이기도 하죠. 액티코어와 마찬가지로 티카코어. 이거는 300루멘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때마침 할인을 해서 거의 50%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했거든요. 페츠 5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제품이라서 너무 좋은데 할인도 너무 많이 해주는데 이걸 구매하고 싶은데 제가 실시간 방송 중에 구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샀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300루멘이고요. 중량이 71g. 71g으로 굉장히 가벼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코어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가 이 배터리가 코어예요. 코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런 USB 충전으로 가능한 배터리와 AAA 전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페츠 제품의 특장점 중에 하나가 컨스턴트 라이팅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 라이팅과 컨스턴트 라이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라이팅은 일반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뭐냐 처음에 빛을 밝혔을 때는 밝으나 이게 에너지원이 고갈됨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의 밝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페츠의 제품들은 컨스턴트 라이팅 기술력이 있는데 이거는
이 빛의 밝기가 지속이 돼요. 쭉 지속이 돼. 그러니까 나와 있는 시간만큼의 그 빛의 밝기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뚝 떨어지는, 지속되다가 뚝 떨어지는. 근데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천천히 감소된다. 그냥 딱 켰을 때가 뭐 300루멘이라면 점점 침침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첼의 제품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다 공인 방수 등급 4등급을 가지고 있어서 생활 방수, 비 오는 날 어느 정도 운행하기엔 전혀 문제 없는 생활 방수가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블랙 다이아몬드. 처음에 제가 이런 램프를 구입할 때 정보를 찾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고 어떤 게 뭐 유명한지도 잘 모르겠고 지인들에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램프를 사려고 하는데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을 추천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우리 블랙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약간 고정 팬들이 굉장히 많죠.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도 초창기에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불다 같은 경우에 이거는 스팟이라는 모델이에요. 블랙 다이아몬드 스팟인데 뭐 빛의 밝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근거리, 원거리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밝기를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옆쪽에도 있거든요. 근거리, 원거리를 합쳤을 때 300루멘이 되는 헤드 랜턴이에요. 헤드 램프인데 블랙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열어볼게요. AAA 전지가 3개가 들어갑니다. AAA 전지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고 300루멘이고요. 빛의 도달 거리는 80m 정도 되고 있고요. 이거의 특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인 방수 등급 8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 불다 이 스팟 헤드램프를 소개하는 그 블랙 다이아몬드의 영상을 보면은 이런 어항 수조에 얘를 꼬르륵 담궈요. 수심 1m에서 30분 이상 넣어놔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혹시라도 이 전지를 넣는 곳에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전지를 분리해서 말리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제품 하나는 레드 랜서입니다. 레드 랜서는 LED 랜서라고 해서 독일에 있는 회사고요. 세계적으로 그 LED 랜턴, LED 불빛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곳에서 만든 MH10이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뒤로 무게가 분산이 돼요. 물론 이 무게는 제가 소개했던 페첼과 불다 제품에 비해서 무게감이 조금 나갑니다. 158g 정도의 무게감이 나오는데 앞뒤로 분산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무겁다, 힘들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산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불빛이 뭐 300루멘, 450루멘을 착용하고 갈 때 뭐 사실 천천히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부담되는 어려운 밝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충분히 밝은 밝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밤눈이 약간 어두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 그런 가스라도 끼게 되면 더 시야가 흐릿해지고 뭔가 침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뒤에서 뭔가 서치빔처럼 뭔가 확 켜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딱 뒤를 돌아봤더니 뒤에 계셨던 저희 동료가 이 불빛을 딱 밝혔는데 세상 밝은 거예요. 너무너무 뭔가 마음에 안심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불빛을 가진 분이 앞에 서주셔도 뭔가 길을 열어주는 느낌이 들고요. 뒤에서 따라와 주기만 해도 뭔가 이 밝음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마음의 안심이 된다는 걸 제가 경험하고 나서 나도 함께 하는 팀들에게 뭐 빛과 같은 존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밝음을 함께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 제품을 구매하고 작년에도 제가 불수사도북을 영상을 올리진 않았지만 지인들과 뭐 소규모긴 하지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맨 뒤에서 이걸 딱 켰어요. 그랬더니 다들 확 돌아보는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진짜 든든하게 제가 뒤에서 불을 밝혀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MH10은 600루멘으로 밝기가 굉장합니다.
빛의 최대 도달 거리가 150m에 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지 시간이 10시간이나 가능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불빛을 보면 이게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두 번째 밝기도 충분히 밝아요. 250 루멘이거든요. 250 루멘이고 250 루멘으로 계속 주행할 경우에는 최대 20시간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충전 걱정 없이 혹은 빛이 꺼질 걱정 없이 밝기를 유지하면서 오롯이 내 발걸음과 내 산행이나 러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어이기 때문에 물론 나는 어느 정도의 밝기를 선호하는지 내가 즐겨하는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루멘을 선택하거나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밝음과 지속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레드랜서를 만난 이후부터는 이 제품을 메인으로 활용을 하고 패칠, 티카 코어 같은 경우를 배낭의 서브로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의 절대 강자 3대장 모두 각도 조절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레드랜서의 경우에도 이렇게 각도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제품 중에 장점 하나는 줌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따로 실험한 것에서 보여줄게요. 이걸 돌리면 돌리고 퍼지는 거에 따라서 줌이 되었다가 광각이 되었다가 이렇게 운용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제품의 빛의 밝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또 밤에 나가서 가볍게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뭐 이 실험실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 밝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제품들을 혹시나 고민하고 계셨다면 잘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산행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헤드램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거나 산에서의 그런 짙은 어둠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의 위안이 되어주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비이니까 잘 선택하셔서 꼭 구비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어떤 기어를 소개하거나 어떤 제품이 궁금한지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만약에 없는 제품이라면 구매를 해서 좀 더 사용을 해보고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나누고 이런 기어와 제품과 장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연에 빠지다의 코너 속 코너, 기어에 빠지다 야무진 똑띠 진이었습니다. 그럼 안녕.